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병원 내과 허대석입니다. 오늘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의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2년 전에 2016년 초에 아주 복잡한 이름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묶어서 법으로 통과돼서 2018년 2월 금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약칭해서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법입니다. 정부에서 일정 간격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데 지난 10월 3일 기준으로 보시면 2만 명 이상이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중단한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연명의료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유보한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연명의료 결정을 중단하는 혹은 그 유보하는 절차를 밟았는가 보시면 본인이 서류를 작성한 경우가 전체의 약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가족이 결정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그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가 평소에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2명 이상이 진술을 해서 한 경우가 약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이제 환자가 분명히 의사 표현을 못했는데도 가족 전원이 합의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서식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의사들이 작성해야 되는 서식까지 따지면 너무도 많은 서식이 있는데 실제로 환자나 가족이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 서식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서식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환자 본인이 이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한 경우 그걸 연명의료 계획서라고 하고 이게 1호 서식입니다. 가족이 환자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 결정한 경우는 두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추정한 경우는 11호 서식이고 대리로 한 경우는 12호 서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환자 본인이 이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죠. 본인이 작성한 서식이 1호 서식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담당 의사의 인적 사항을 먼저 기록한 다음에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해서 결정할 건가. 크게 법에서는 네 가지 의료 행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입니다. 그 다음에 호스피스를 이용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담당 의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진술하는 방식은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듣고 그게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런데 환자분이 전신 상태가 너무 쇠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서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비디오로 녹화를 할 수도 있고 녹음기로 녹취를 하셔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작성한 이 서식을 열람을 허용할 건가 말 건가 그건 환자분이 결정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의사가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11호 서식은 환자분의 의사를 추정해서 평소에 이걸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를 구두로 말씀하셨다 문서로 남겼다는 것을 그 서식에 남기는 겁니다. 대상 의료 행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1호 서식하고 동일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특수한 부분은 환자 가족이 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가를 이 난에다가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소에 구두로 말씀하셨다, 일기장에 남겼다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가족들이 진술하시면 법적으로 유용합니다. 따라서 가족 2명 이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긴 가족 2명의 서명이 이 서식에는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환자분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이제 대리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12호 서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기본 연명 의료 중에서 어떤 걸 대상으로 한 거는 동일합니다. 여기는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 대리인, 주로 부모님들이 작성하시면 되고요. 예, 성인인 경우 환자 가족 전원입니다. 예, 이거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이제 그 표현되는 나타나는 직계 좀비속 전체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직계 좀비속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 또 손자들까지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서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직계 좀비속 중에서 1촌 범위 내외, 그러니까 환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 범위 내에서만 전원 합의해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가족이 뭐 11호 서식이든 11호 서식으로 대체할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의료진한테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 또 장애 요인인데요. 갑자기 환자가 밤에 상태가 나빠졌다. 이런 경우 밤에 환자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리로 전산으로 발부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환자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부받으려면 가족들이 평일 낮에 동사무소를 가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이런 상황이 특히 주말에 일이 벌어지면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평일 주중이라도 환자분이 상태가 나쁜데 이 서류가 꼭 필요하다 해서 보호자들이 동사무소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부하러 간 사이 환자분이 임종한 사건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견될 때 환자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 미리 가족관계 증명서를 환자 중심으로 발부받으셔야 됩니다. 발부받아서 갖고 계시다가 이는 서류 작성에 필요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서식 작성은 본인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이 나쁘거나 전신 상태 나빠서 또 본인한테 차마 임종이 임박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한테 직접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가족이 두 가지 양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작성을 가능합니다. 의사 추정이 가능한 경우, 환자분이 명확하게 이런 걸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를 밝힌 경우는 11호 서식 2명 이상의 가족이 일관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예, 환자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가족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 12호 서식의 작성이 필요합니다.